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 휴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증시 이슈를 좀 제대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 지방선거 이후 증시 방향입니다. 저희 어떻게 좀 증시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최근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23일에서 27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54.1%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전주 대비 긍정평가가 2포인트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요.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50%가 넘는 긍정평가에 만약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 산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산업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원전이나 우주, 방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대부분 이런 산업들이 이번 또 한미 정상에서 언급되었던 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수혜 업종으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전, 우주, 방산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그 첫 번째로 원전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발전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7번째 원전이고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이제 기술을 자립한 첫 원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3호기와 4호기도 건설을 재개를 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이제 수출을 한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주 산업인데요. 6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15일에 누리호가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두 번째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 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부터 3월까지 무려 한 2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면서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자본도 좀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에 이어서 독자적으로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능력을 갖춘 7대 우주 강국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8월에는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 발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조금 유망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관련된 산업들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인데요. 정부에서는 방산 수출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 주도로 방산 수출 협력체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국방 상호 조달 협정 RDP를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방산주들이 한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면서
올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한 76% 정도 증가한 1조 4,800억 정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국방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 상승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짚어볼 만한 정책 수혜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보는데요. 대선을 앞두고는 정치 테마주 굉장히 기승을 부렸는데 이번 지방선거일을 앞두고는 관련된 종목들 꽤나 잠잠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정치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면 테마주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통 지방선거보다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국면 기간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17년 4월 11일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상매매 주문 등을 분석을 했을 때 상한가 굳히기, 초단기 매매, 풍문 유포 등의 이상매매 주문 유형을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조사하는 심리 대상 기간 중에서 매매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 정도가 개인 투자자고 그리고 평균 77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나 가격 추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대선이 끝난 지 한 3개월 정도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 흐름이 좀 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가 있는 주식들의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주식들은 보통 선거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수익률이 급등을 하다가 선거 전후로 혹은 선거 후에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을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시장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가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주식 양도세 폐지, 선거 이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지방선거일 이후에 어떻게 향방이 좀 잡힐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지방선거 이후에 당분간 또 선거들이 없기 때문에 여야 협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제 초고액 주식 보유자,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억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자 중에 1%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면만 보면 주식 양도세 폐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 이러한 내걸었던 공약들의 향방도 좀 정해질 것 같으니까요. 이 점까지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 꾸준히 많이들 들어오셨겠지만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콘텐츠 섹터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리오프닝 수혜주로 이제 영화관 관련된 거랑 아니면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에서 CJ가 투자 배급한 헤어질 결심이 이제 박찬호 감독님이 감독상을 수상을 하셨고, 브로코의 배우 이제 송강호 씨가 나무 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CJ에서 투자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12조 원을 이제 콘텐츠나 K푸드로 대표되는 컬처에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어제 영화나 콘텐츠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고 좋은 작품들이 개봉을 하면서 극장에 관람객들이 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범죄의 도시 2를 보러 갔다가 관람객들이 되게 많은 걸 보고 좀 놀랐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어제 기준으로 그 범죄의 도시 2 누적 관객 수가 650만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000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범죄의 도시 2 이후에도 이제 이번에 칸에서 수상한 작품들과 뭐 주라기 월드, 그 다음에 블랙팬서 2 등 이제 개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에 티켓 가격을 또 인상을 했고, 키오스크를 또 도입을 하면서 비용 절감에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익률도 좀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 650만에 저도 한 표를 좀 동참한 것으로 보아서 영화관에서 확실히 거리두기도 많이 해제가 됐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콘텐츠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특히 CJ E&M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는 점, 장중 한때 6% 정도 급등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휴장을 하루 앞두고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속보로 말씀하셨지만 4월 생산 소비 투자가 26개월 만에 좀 감소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급난이 발생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중국 상하이를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상하이 봉쇄가 풀리게 되면 공급난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냐는 좀 기대감들을 시장에서는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